26학년도 항공대학교 수학 지필고사 한번 문제풀이 해볼 건데요. 여기도 문제수가 좀 풀어줄 문제가 좀 많아서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나누어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1.2배속으로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항공대는 수학 한 과목으로 학생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학교 졸업 후에 굉장히 전문직으로 취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을 조금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잘한다 하는 친구들한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1.2배속으로 시청 바랍니다. 전반부 시작해 볼게요. 자, 1번부터 가봅니다. 1번. 오늘은 수학 상하 문제들도 조금 많이 다뤄볼 예정이에요. 다른 영상에서는 주로 이제 수원 수투 부분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한번 가보죠. 자, 60명을 대상으로 세 가지 취미 활동 A, B, C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이랬습니다. A를 선호하는 학생이 30명. 좀 메모를 해볼까요? 그 다음에 B를 25명, C를 22명이 선호하고 있다. 자, 그리고 A하고 B를 동시에 선호하는 학생이 11명, 그 다음에 B하고 C를 또 동시에 선호하는 학생이 8명, 그 다음에 C와 A를 모두 선호하는 학생이 9명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셋 다 선호를 한다 라고 하는 친구가 5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세 가지 취미 활동 중에서 오직 한 가지만 선호하는 학생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보시면요. 3개짜리니까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A, B, C. 자, 가장 안쪽에서부터 메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5잖아. 여기 전부 선호하는 곳. 그 다음에 A교 B가 11이니까 여기가 6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B교 C가 8이니까 여기가 3이겠죠? 여기는 4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 모두 해결해 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몇 명이 되는지는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죠? 네. 어떻게 됩니까? 전체 30명이라고 그랬어요. 전체 30명. 그래서 여기 15이니까 여기가 15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B가 25인데 여기 합치면 14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11명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다라고 하면은 쉽게 풀리는 문제라는 거죠. 너무 어렵게 식으로 풀려고 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C가 22명인데 여기가 지금 12인가요? 그죠? 12이면 여기 10명이겠죠. 그래서 한 가지만 선호하는 친구들은 요놈들이에요. 그래서 36가지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여기 7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7번. 다 풀어줄 수는 없고, 그죠? 너희들도 좀 해보는데, 너희들이 조금 까다로워 하거나, 또는 좋은 방법이 있거나 하는 그런 뭔가 느낌이 있는 문제들 주로 다뤄 드리려고 합니다. 연립부등식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절대값이 포함된 식이고요. 두 번째는 요게 말이야. 어떻게 됩니까? 여기 바로 A마 3, A 풀 3으로 써줄게요. 괜찮지요? 그죠? 이게 0이야다. 딱 봐도, 안 봐도 비디오 아니냐, 이거? 이거 A 마 3하고 A 풀 3이 근일 것 같지 않아? 그러면 둘이 더하면은 두 분의 합이 2A인데 여기 딱 써있죠. 그러니까는 요 사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을 써주는데 밑에 거 아까 방금 했으니까 A 마 3이 작은 거죠. 그리고 A 풀 3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풉니까 너희들? 쌤은 이걸 정의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2와 x의 거리가 3보다 크다. 3보다 작다. 그죠? 그러면은 2와의 거리가 3보다 작으려면 여기 5 이내에 들어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1 이내에, 여기에 x가 있으면은 저 부등식이 성립하죠. 네, 그래서 너희들이 뭐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자, 어떻게 된다고? 2에서 3 떨어진, 그리고 2에서 3 떨어진 두 지점. 자, 요렇게요. 이것이 해가 존재하게 했으면 좋겠대요. 존재하도록 해달래. 그리고 정수 표시해 주시고요. 자, 그림 한번 가봅니다. 이거 그림으로 상황 파악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1에서 5는 일단은 고정되어 있는 범위입니다. 겹쳐야 돼요. 누가? 자, 쌤이 한번 표시해 볼게요. a 플러스 3에서 a 마이너스 3까지. 자, 요 녀석. 잠깐만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절묘하게, 자, 봐봐 얘들아. 쌤이 기술자요. 요거를, 자, 기가 막히죠. 자, 이제 겹치게 하는 상황이 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하면 안 겹치잖아요. 자, 1, 2와 1, 2와 1, 2와 해서 이렇게 되면 겹치는 겁니다.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쵸? 자, 한 가지. 그 다음에 그럼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보다 크기만 하면 돼? 저렇게 멀리 가버리면 돼? 안 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a 마이너스 3이, 그죠? 5보다 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5보다 작아야 돼.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 해가 존재하겠죠. 그치? 다시 뭐라고요? a 풀 3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요. and 동시에 a 마이너스 3은 지금처럼 5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죠? 같으면 안 돼요. 왜 안 돼? 왜 안 돼요? 요거 같으면 겹치는 부분 없는 거예요. 얘는 안 갖고 있고 나는 갖고 있으니까 겹치는 게 없다고요. 그쵸? 그래서 는이 들어가진 않는다. 그러면 a는 마사보다는 크면서 동시에 어떻게 돼야 된다? 8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럼 음수 3개, 0, 1, 1, 2, 3, 4, 5, 6, 7, 7개 해서 11개가 되겠죠. 그죠? 이런 문제.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요거 첫 번째는 요 인수분해를 하셔서 두 근을 찾아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요렇게 부등식 수직선을 그어놓고 요걸 조건을 뽑아내는 요런 작업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조건 뽑아내기. 어떻게 하면 만나게 될까? 해가 존재하게 될까를 생각하시면 되는 문제고, 네. 이것까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난이도는, 계산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다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보죠. 9번은 이거는 조금 사실 의외예요. 이건 너무 내신용 문제거든. 너무 내신용 문제. 한번 써볼게요. px는 x-1의 전체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에, 자, 모르겠고 나머지가 3x 플러스 2래.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f2가 14라는 얘기야. 두 번째 줄은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14. 이거는 이렇게 써주고, 그런데 느닷없이 어떻게 x-1의 제곱 x-2의 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지. 자, 몫이 좀 다르겠죠. q1x라고 해보겠습니다. 얘를 몫. 그 다음에 나머지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 문제가. 이게 한국 수학에서 내신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라서 애들한테 이제 외우게 하는 그런 형식이거든. 어떻게 써야 되냐면 나머지가 여기 이제 3차식으로 나눴잖니. 그럼 여기가 2차 이하인 거는 확실하지. 그지? 2차식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요거 넣을 게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요거를 써주셔야 돼. 이거 설명하자면 약간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수업 시간 중에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고 나서 여기 아까 그 나머지 있잖아. 여기다 이걸 써줘 가지고
이렇게 놓고 풀면 되는 거야. 자, 이거 굉장히 내신스럽죠, 그죠? 이거 그냥 외워서 푸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원리가 대단히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네, 몇 번 풀다 보면 이렇게 풀면 제일 간단하게 풀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시험 때는. 자, 뭐 어쨌든 여기서 이제 뭐 A 구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지? A 구하면 끝나는 거고, 여기다 0을 넣으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최종 목표는 R0잖아요. R0. 여기가 RX란 말이에요. 그지? RX가 요건데 여기다 0을 넣어보라는 거야. 그러면은 A 더하기 2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A만 구하면 이제 끝나네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이거 아직 이용하지 않았잖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샥 날라가죠? 2 대입해 보세요. 그럼 A 더하기 8, 2, 14. A가 6이네요. 6 더하기 2는 8. 끝.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네. 뭐 여기서 이 디테일한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네. 필요하면 뭐 댓글이든 뭐든 연락하시고요.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요거는 어떻게 푸는 건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루트 5의 제곱. 선생님처럼 이렇게 쓰시는 걸 습관화 하세요.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이 이랬어요. 1,2에서의 접선은 쉽습니다. 1,2에서의 접선은, 자, 에서의 접선은 그대로 x 두 개 있는 것 중에 하나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 x 더하기 2y는 5. 자, 이렇게. 근데 어차피 얘가 또 일반형의 직선의 식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5를 넘겨줘서 써줄게요. 괜찮죠? 요거 하나 얻었습니다. 이게 접선인데 이 접선이 여기에도 접한대.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의 방정식을 제대로 써 주셔야 되겠죠? x제곱, 자, 마 8x부터 씁니다. 그 다음 y제곱, 마 6y부터 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다 넘겨주세요. 나머지라는 건 이제 k인데 넘겨주세요.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필요한 완전제곱식을 써줍니다. 여기에 16이 필요하고요. 절반의 제곱 플러스 9가 필요해서 여기 25가 더해지면 이제 원의 방정식이 되겠죠. 자, 그래요. 어떻다고? 애가 4,3이 센터고 반지름이 루트 25 마이너스 k라는 거야. 그쵸?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이 접선이 여기에도 접한다 그랬어. 그러면은 요 거리가 곧 반지름 해서 풀면 되는 거지. 맞아요? 어떤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원이 있고 접했대잖아.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이 여기까지의 거리가 여기 반지름이라고 되어 있는 요 놈과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바로 들어갑니다. 1대 2대 루트 5분의 대입하는 거죠. 4 더하기 6 빼기 5 하면 5. 루트 5네요, 얘. 그지? 얘가 반지름 요놈과 같으면 되는 거야. 루트 5면 된다고. 그럼 k가 20이겠죠. 끝. k의 값을 구하여라. 20. 괜찮죠? 11번. 네, 다음 문제는 1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이고.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3번. 아, 요거. 너희들 이거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함수적인 작전으로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일단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거를 그림을 쉽게 그릴 수는 있어야 돼요. 근이 지금 1하고 3이잖아요. 그럼 1,0하고 3,0 지나면서 어떻게 아래로 볼록한 그런 그림이죠. 그리고 여기는 2 대입하면 나오는 건데 마이너스 1 나올 것 같아요. 그죠? 한 칸 아시죠?
쌤이 늘 강조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이 식을 쓸 때 f에 fx가 3 이렇게 써주시란 말이에요. 일단은 그러면 여기 이 안에 들어있는 요 녀석 있잖아요. fx 이거를 굳이 fx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언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언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t라는 값을 넣으면 3이 되는 그러한 t. 자, 3이라는 게 뭔데요? y 값이 3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y는 3하고 만나는 이 두 지점이 바로 뭐예요? t에 해당하는 그런 값인 겁니다. 이걸 먼저 구해주자고요. 근데 느낌상 여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여기 0 넣으면 3이잖아. 그러면 좌우 대칭이니까 여긴 4겠네. 인정? 즉, 이 안에 있는 이 식이 0이거나 4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식이 뭐라고? fx라고. 그러면 이 fx가 0이거나 또는 4면 되는 거라고요. 그 너희들이 이걸 그림으로 이해를 그래프적인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식으로만 풀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fx는 0이라는 건 즉 이거 x축이죠. x축과의 교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0이라는 거를 따로 또 그어봐요. 맞났죠? 여기 하나, 둘. 그죠? 4라는 것도 그어보세요. 4라는 건 뭐 여기다 그으면 돼요. 하나, 둘. 총 4개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끝이에요. 뭐 생각할 게 더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죠? 이 안쪽에 요거부터 풀어주고, 그죠? 요게 0이거나 4면 되겠군. 근데 이게 뭐 fx일 수도 있고, 뭐 gx일 수도 있고, 지랄일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죠? 이 바깥에 있는 f부터 풀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와서 한 번 더 풀어준다. one more time 해서 총 4개 되겠습니다. 그죠? 어렵지 않아요. 14번으로 가봅니다. 14번 볼까요? 함수의 개수. 자, 오늘 전반부 문제는 수학 상하 주로 그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려고 해요. 자, 쌤이 이제 1, 2, 3, 4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1, 2, 3, 4, 5, 6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1대1 함수다 이랬습니다. 서로 다 다른 걸 골라라 이런 얘기고요. 그죠? 가조건. 오케이. 인지했어. 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F2와 F1의 차이가 3이래. 3 차이 나게 골라라 이런 얘기예요. 일단 3 차이 나게 고르는 방법. 예를 들어서 F2가 4면 F1은 1이어야 돼요. 그쵸? 이런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 만약에 F2가 5면 F1은 2여야 되죠. 그죠? 만약에 F2가 6이라면 F1은 3이어야 돼요.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일단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조건을 좀 읽어볼까요? 다조건을 읽어보면 F3하고 F4를 이렇게 큰 거를 4가 큰 걸 고르게 해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예를 들어 이제 세 가지 했으니까 요 핑크색 빼고 다 지워볼게요. 이런 상황이라고 쳐봐. 그럼 이제 남는 게 뭐예요? 1대1 대응이니까 하나, 둘, 셋, 넷 중에 골라야 돼요. 넷 중에 골라야 되는데 두 개 고르면, 예를 들어서 얘하고 애를 고른다 이러면 무조건 애가 큰 걸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증가함수 개념이죠. 그죠? 증가함수 개념. 증가함수 개수 개념. 자, 그래서 4C2. 자, 이거 기억하시나요? 4개 중에 그냥 2개만 선택하면은 무조건 큰 거를 4가 가져가면 되니까. 네. 그래서 여기가 6가지가 됩니다. 3, 6에 18 해서 답은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이런 얘기죠. 15번으로 또 가보죠. 15번. 수원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여기 이 문제도 약간 좀 내신스러운 문제예요. 한국 내신스러운 문제. 15번. 로그 방정식인데, 일단은 우리가 방정식 풀든, 뭐, 부등식을 풀던 진수조건, 미조건 무조건 챙겨줘야 됩니다. 그죠? 자, 여기는 이제 0만 아니면 되네요. x하고 y가. 여기 양수잖아요. 제곱이니까. 그래서 x하고 y가 0만 아니면 됩니다. 일단은 0 아니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5보다 크면 되나요? 그치? 마이너스 5보다 크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이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않는 것들은 지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출발.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은 셈 같으면 우선 로그를 떼고 싶으니까 밑을 통일시켜 줘야 돼요. 밑을 통일시켜 준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를 자, 갑니다. 로그에 3에 여기 이제 묶어주면 x제곱 y제곱인데 이렇게 해서 전체 묶이니까 앞에 2 떨굴 수 있잖아요. 그죠? 됐고, 그 다음에 여기도 로그 3에다 루트 3인데 여기에 제곱하면 여기도 제곱해주면 이 로그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시겠죠? 왜? 여기 2분의 사실은 2잖아. 이거 2분의 2니까 이 2를 이쪽으로 넣어준 거야. 그래서 알아두세요. 쌤은 늘 강조합니다. 내가 밑을 통일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여기다 거듭 제곱해도 괜찮단 말이야. 여기다가 n승을 했으면 여기도 n승만 해주면 돼. 지금은 제곱을 해서 루트 3으로 만들어 준 거죠. 그죠? 루트 3에 제곱을 해서. 그래서 여기도 제곱을 해주면 되는데 이 제곱도 다시 앞으로 나온단 말이야. 지우고 로그 3 떼주면 이런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쌤도 그 지점이에요. 이게 좀 약간 좀 그렇다라고 하는 게 이건 이제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약간 좀 디테일한 내용입니다.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에서는 자연수 조건과 정수 조건이 나와요. 당연히 이렇게 자연수 조건이 나와 있네요. 그쵸? 여기서 힌트를 얻고 자연수 조건 나왔어? 그러면은 이거 억지로 인수분해해야지 라고 가야 되는 겁니다. 억지 인수분해가 뭐냐? 정수기 때문에 얘네가 여기 x, 여기 y 이러면 이제 xy 나오죠? 여기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마이 x 나오지? 여기 마이너스 1이면은 마 y 나오지? 근데 이거 1이 없잖아. 그러면 나 여기다가 1을 내 맘대로 더해줘. 이쪽도 더해주면 공산당, 공평하니까. 그럼 여기 6이란 말이에요.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가 1인 경우, 여기가 6인 경우, 여기가 6인 경우, 여기가 1인 경우, 여기가 2인 경우, 여기가 3인 경우, 여기가 3인 경우, 여기가 2인 경우. 사실은 이거 말고도 마1, 마6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음수되지 않겠어요? x가? x하고 y가? 그죠? 마2, 마3. 이래서 얘네들은 음수인 애들은 째껴줘.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표를 하나 작성해 볼까요? x하고 y가 옆에다 할게요. 옆에다가 x하고 y가 뭐가 되는지 여기다 적어 봅시다. x가 2일 때 여기가 1이 되겠죠? 여기 7 이렇게 이런 식으로 7, 2. 그 다음에 여기는 3, 4, 4, 3 이렇게 되죠. 자, 이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x 플러스 2y의 최소값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가중치 2배가 들어있잖아. 그지? 여기가 제일 작아야 되는 건데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죠. 이거는 여기다 2배에서 더하면 여기 16, 여기다 2배에서 7 더하면 11, 2배에서 3 더하면 11, 2배에서 이거 더하면 10. 이게 제일 작다. 끝. 이렇게 푸는 거죠. 자, 부정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약간 억지 인수분해죠. 왜? 여기가 0이 아니잖아. 그럼에도 이렇게 몇 가지로 경우의 수가 제한이 되면서 풀리는 거야. 답이 딱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지만
부정이 무슨 뜻이에요? 정해지지 않음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인데 여기 이후에 약간 이쪽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내신스럽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너무 디테일한 걸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닌가? 부정 방정식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있을 때 억지 인수분해해서 풀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좀 기억하고 계시면 네, 잘 풀릴 수는 있겠죠. 자, 17번 가봅니다. 17번. 네, 17번 풀고 후반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17번. 적분 문제입니다. fx가 다항 함수래요. 그러면은 일단 머릿속에 몇 차식일까 궁금할 수 있죠. 몇 차식? 얘들아, 이 말 나오면 이거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간에 이렇게 미지수가 들어있는 아주 유명한 유형이에요. 아주 유명한 유형.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의 의무사항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구간의 길이를 0으로 만들어서 여기를 없애버리는 x를 2를 대입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좌변 0 나오고 그 다음에 2f2 x에다 2 대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뭐 넘기면 f2가 2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고 여기서 하나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 나왔고 그 다음 두 번째 양변을 x로 미분한다. 양x 미를 실현해 줍니다. 자,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변수만 쇽 t에서 x로 바뀐다. 그 다음에 여기는 곱의 미분법.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 다음 마이 x 이렇게 되는 거죠. fx 공교롭게도 지워지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넘기고 나누시면 x로 나누시면 여기가 2만 남아요. 됐죠? 됐죠? 이거 적분해 보세요. 그러면은 2x 플러스 c인데 자, 이제 2 넣었을 때 2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c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다 1 넣어보래. 빵이지, 빵. 네. 요렇게. 자, 전반부 영상 여기까지 일단 한번 잘라 볼게요. 쌤이 이걸 너무 길게 하면 너희들이 공부하기가 좀 질릴 것 같아서 일단 절반으로 좀 썰어서 30분 이내의 영상으로 만들려고 시도해 보는 거예요. 네. 네, 카페 들어와서 문제도 다운로드 받고 이것도 지금 시험지가 올라와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기 직원분께서 작업을 해 주셔가지고 네, 검토해서 요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 가시고 네, 카페도 놀러 와서 한번 둘러보세요. 네, 후반부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바이.